예, 아, 조기. 예, 오늘 이제 꿈의 정의에 이어서 꿈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해요. 오늘 이 내용들은 굉장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 그 꿈의 내용들, 꿈의 사례들, 뭐 해당되는 것들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더욱더 꿈에 대해서 분명한 좀 이해가 되시겠다 싶어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저마다 누구나가 다 추구하는 것을 뭐라 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 아마 할 수 있겠다 싶어요. 행복, 그죠? 그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지고지순한 그 가치겠죠. 행복. 누구나 행복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롭게 노력도 하고 인간관계도 형성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여타의 학문적인 어떤 그런 공부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해가는 거잖아요. 어떠했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행복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행복하고, 예쁜 옷 입었을 때 행복하고, 그죠? 미장원에서 예쁘게 단장했을 때 행복하고. 아마 그러한 여러 행복 중에서도 정말 본질적이고 우리 인간의 그 존재의 장엄함에 비추어 봤을 때 거기에 합당한 가장 본질적인 행복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라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 멀리만 느껴지고 아득하고 미지의 영역으로만 그리 자리했던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죠? 또 더더욱 내가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됐을 때, 그것이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행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리다, 진실이다, 진정, 그 도요, 그죠? 도다, 예를 들면 요 꿈이다, 그죠? 뭐 이전에 같은 경우 우리 그 죽음의 메커니즘, 죽음에 대해서 상세히 여러 편을 걸쳐 말씀드렸잖아요. 사고의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근접하기가, 그죠? 참 어렵죠, 그죠? 더더군다나 비구체화된 있음으로 엄연히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있는 것도 뭐 사물 현상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요, 그죠? 그 아득한 그 자리에 있을 것만 같았던 그 진리의 세계, 그죠? 헤아릴 수 없는 내적 본질의 세계, 그런 구체적인 것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이해, 정립, 각성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소유해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함께 이렇게 해가는 우리가 지금 실은 가장 행복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행복을 함께 누려요.
구성입니다. 다가온 나의 가지각색 그랬잖아요. 꿈의 정의가 왔죠. 나에게로 가지각색이다. 다가온 나의 가지각색. 한번 봐봐요. 이 꿈의 구성인데 이게 다 가지예요. 1, 2, 3, 4, 5, 6. 이거 더 들어가면 이렇게 더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가지각색에서 이렇게 가지가 많다. 여러 가지다. 가지. 근데 또 그 가지마다 어쩌냐면 저마다 각색됨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각색됨이 여러 개로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저마다 뽐내는 같지 않잖아요. 저마다 자신의 환경, 그죠? 자신의 여건, 어울리는 그 인간관계,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특기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각색이 되겠잖아요. 그래야 그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마다 다 각양각색으로 드라마로 각색이 되어져요. 가지각색. 이렇게 많은 가지가 있고, 그죠? 그것도 한 가지마다 각각이 그 색, 각색되어짐이 다 다르다. 가지각색. 다가온 가지각색. 그래요. 그래서 꿈은 대체로 이 정도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 하소연에 해당하는 꿈. 두 번째, 마디매즘, 길인도, 지리정보 멋지죠. 특별 고지. 그다음에 기타에 가면 태몽 있죠. 태몽도 있고, 행운이 왔어요. 행운에 대한 꿈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견, 미리 본다, 예측한다, 미리 알아차린다 그거거든요. 아마 거의 좀 빠짐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꿈 그 사례도 한번 생각나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접해왔었는데 생각나는 거 그냥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꿈의 구성입니다. 자, 첫 번째요. 하소연. 하소연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하소연 합니다. 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밖으로 쏟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나 이렇게 힘들어요 하고 전달하는 그걸 이제 하소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내 발자국이 오면 하소연 하시네요. 이제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하소연. 여기 하소연은 무엇이 하소연할까요? 무엇이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영혼이 본인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제 이해하시잖아요. 영혼의 일러줍니다. 그죠? 비구차된 있음 전령으로서 영혼이 나에게 나의 가장 본질의 자기 자신인 영혼이 그 원초적 자아인 영혼이 나에게 일러주는 거다. 그래서 셀프 메시지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소연이라는 거는 그 영혼이 본질의 내 자신이 원초적 자아인 그 영혼이 나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게 꿈의 구성 첫 번째인데 어쩔 때 영혼이 하소연을 할까요? 여기 이제 해놨는데 한참 엇나가고 있을 때 즉 잘못하고 있을 때 또는 그냥 지나쳐갈 때 굉장히 소중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다거나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인간됨으로서 바르게 어떤 것들을 가져가지 않고 그죠? 그것에서 한참 엇나가고 있을 때 왜 우리 인간으로서 바른 삶의 내용이 있는 거고 또 그 격식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 한참 엇나가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가장 본질의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엇나가고 있는 본인한테 이거 엇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울며 불며 하소연하는 그러지 마요. 왜 나를 죽여요? 스스로를 왜 그렇게 삶을 가져가세요? 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런 하소연이 있어줌으로써 우리가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바르게 되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다가온 나의 가지각색. 스스로 열리운 온전한 내 삶의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쭉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죠? 이렇게 말하고, 어울리고, 먹고, 시간 보내고, 자고,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내 삶의 기록들인데, 이게 엉뚱하게, 어디, 엉뚱하게 왜곡된다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그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엇나가고 있을 때. 요렇게 가셔야 하는데, 요렇게 가고 있을 때, 나아가야 하는데, 퇴보하고 있다거나, 그죠? 이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그 외골수, 그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셀프 메시지를 하소연하는 거야. 하소연, 영혼의 하소연. 참 그 표현이 그렇죠. 영혼의 하소연.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거는 이제 한참 된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안에 꿈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 잠과 꿈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도움이 아마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여자분이신데 펜션을 하셔요. 펜션을 바닷가에서 경치 좋은 곳에 펜션 하니까 이제 사람도 많이 오고 이제 막 그 육지나 이런 데서 관광 삼아서도 오고 막 이제 이러는데, 요 분은 어떤 게 있냐면 잠을 이렇게 굉장히 곱게 생기신 분이셔요. 여성분이 굉장히 상냥하시고 굉장히 마음씨 곱고 착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잠만 자려고 하면, 왜 이제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각성되어 있는 상태, 생시, 그래서 잠하고 이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이렇게 잠자는 거 한번 잠 어떻게 드는가 관찰해보세요, 스스로. 그럼 이게 있다가 의식이 흐리멍텅해지더니 그 다음부터 기억 안 나죠. 잠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거든. 그때 이제 바로 그 시점에서 보면 무엇인가에 쑥 빨려 들어간다, 젖어든다, 그런 어떤 게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잠 시면으로 젖어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이, 그 경계. 그래가지고 잠을 들어. 그러니까 잠이 얼핏 들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잠의 관문이에요. 잠에 본격적으로 시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면으로 들어가려고 잠을 자려고 이렇게 하면 잠이 어슬렁하게 막 들어가는 요때를 잠의 관문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때 어쩌냐면 갑자기 본인이 그 착하시고 그 예쁘시게 생긴 그 여성분이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 옆에 있던 남편이랑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근데 이게 하는 일이 아니야. 맨날 그러는 거야. 잠 들러가면. 그 다음에 요분이 이제 왜 그 찜질방을 다니죠. 그럼 또 찜질방 가서 이렇게 몸이 노곤노곤하고 또 같은 그 동네 아주머니랑 어울리시고 막 이제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좀 눕자 하고 잠이 노곤노곤 온다. 잠 들다가 이러니까 이제 동네 부끄러워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난처하고 그래요. 근데 또 잠이 들어버리면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잠 막 들라할 때 비명을 치니까 잠 들라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요분이 펜션을 하시거든요. 바닷가에서 펜션을 하시는데, 야, 이게 참 묘한 게요. 요분이 여자분이신데 이름에가 남자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이제 그쵸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남자가 산다가 본인 이름이에요. 그 한자로 저기 하면 남자가 사는 그 이름이, 예를 들면 그 잠잘 숙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잠자고 있다. 이게 본인 여성분인데 본인 이름이세요. 야, 참 그 묘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뭐 그 무엇이 그렇게 하냐면 남자가 그렇게. 그래서 왜 남자가 이렇게 하지? 잠 못 들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뭐냐면 내가 여기에 머물고 있어요. 요걸 알리는 거거든. 그렇게 딱 해야 여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뵙게 됐는데 보니까 노숙자예요. 왜 노숙자가 그 무슨 일 하세요? 펜션을 하신다는 거야. 관련이 있겠다. 혹시 노숙하시는 그런 어떤 분들 이렇게 펜션 하시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주시고 머물게 해주신 뭐 그런 거 있냐 했더니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서 와가지고 일부러 그 펜션 찾아서 손님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돈 없어요 이런 분들도 있는가 봐 가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저기 하시냐 해가지고 그러면 이 방 쓰셔라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주고 또 먹을 것도 음식도 이렇게 며칠씩 있다 가고 이러면 음식도 대접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저기시더라고요. 굉장히 착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해줬던 그분이 그 인근에서 투신 하신 거야. 바닷가에서. 자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고 막 해가지고 어디 육지에서 이렇게 힘겹게 하다가 그냥 그 정처 없이 저기 떠돌다가 이제 그 펜션 거기를 찾아오게 됐던 거야. 근데 거기서 딱 이렇게 받아준 거야. 식사도 저기 하고 뭐 돈 없다고 막 저기 하지 않고 그리 해주신 거야. 그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나가는 거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남자가 인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혼에. 야 이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 남자가 그 이름이 하필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 이름이 또 남자가 거기에 깃들어 있냐죠. 세상 그 어디서도 그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받아오지 못한 거야. 편한 내 그 안온한 안식처 같은 걸 처음으로 느낀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 펜션 주인 아주머니 그 영혼 속에 가서 그 영혼이 본질이 이제 자살을 해서 물질 육신이 저기인데 그 영혼이 거기 가서 깃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다정하고 너무 보고 너무 좋아서 완전 보금자리를 찾아서 깃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 주인하고 이 여성분이 잠만 잘 나가면 소리가 그때부터 그래 이제 나 여기 있어 요걸 알리는 거예요. 그 남자 그 영혼이 영혼의 세계로 가는 거잖아요. 잠을 드는 거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난 시간 다 했었잖아요. 왜 그게 이제 가능하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잠이 들면 우리의 영혼과 물질육신이 어떤 상태에 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물질육신은 천진난만한 상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왕성한 상태에서 완벽히 통제할 수가 있다. 100%를 다 전해주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 저기 하니까 막 이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영혼에 지금 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잠 관련해서. 그런 경우에는요. 그렇다고 평소에 그렇게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담배 있죠. 담배 에세 프라임이란 담배가 있거든요. 에세 요만한 길게 된 거. 그거를 그 담배 알맹이를 다 빼내면 빈 각이 되겠잖아요. 빈 각. 그죠? 예, 에세 하얗고 파랗고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담배가 에세일걸요? 저기에요. 그 담배 한 갑에 알맹이를 다 빼내고 그럼 빈 각이 되면 그 빈 각에 이제 뚜껑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서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인입되어 있는 그 영혼, 그죠? 그 영혼을 이비애로, 이 담백가가 안으로 자리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진지하게 구리해 보시면 거기가 자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일단 내 영혼에서 이제 깃들어 있던 그 영혼이 요 담백가, 에세 프라임이라고 그 에세라는 그 의미, 에세가 왜 순수한 원천적인 뭐 이 에센셜 뭐 이센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본질에다가 그의 영혼을 자리하게 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뚜껑을 닫아가지고 흐르는 강이 있죠. 우리가 지금 몽환의 강, 뭐 우리의 강 이거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에 오늘 보니까 저기더라. 어제 우리 그 아리수 한강 얘기했는데 우리 한강님께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됐어. 어제 그냥 어마어마한 경사가 났어. 와. 이건 대한민국 유례 아주 자고의 유사일이 없던 일인데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 이름이 한강이세요? 없다. 아이고 정말 축하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돼요. 띄워가지고 흘려보내주면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영혼도 합당하게 그 강을 건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 영혼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세상에서 여한 없이 그 자기 자신이라고 본질적 그걸로 올곧게 본인이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고리를 내주는 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막 그런 쪽으로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꿈 이제 나온 김에 그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자, 하소연을 그러니까 실은 그 장면도 그 남자 영혼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의 물질 육신 이게 아니니까 영혼이 깃들어서 하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좀 제대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달래주세요. 그것도 이제 하소연 관련이라 할 수 있겠잖아요. 그거는 이제 타인에 대한 거예요. 이거 다 본인 다가온 나의 가지각색이라고 했잖아요. 한참 못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침이 되고 내 삶이 지침이 되고 내 삶이 스승인 거야. 그렇잖아요.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이거 바르게 해야 한다. 그걸 스스로 알려주는 시험한 스승의 가르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꿈이. 그죠?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런 하소요. 그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요거부터 말씀드리고 해야겠다. 여기 기타에 보면 태몽, 행운, 예견 이런 거 있죠. 요 중에 이 예견은 미리 알게 된다. 미리 본다. 그죠? 어떤 분이 오늘 사례들이 여러 개 나올 건데 어떤 분이 꿈을 꾸셨어. 이거 최근의 꿈이에요. 근데 요분의 꿈이 동시에 두 가지 꿈을 꾸시게 된 거예요. 전편은 요 예견에 대한 꿈, 후편은 요 하소연에 대한 꿈이에요. 이런 게 재밌죠, 그죠? 꿈에 대해서 보다 풍성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전편의 꿈은 이 예견에 대한 꿈이거든요. 예견에 대한 꿈인데, 이 여성분이 부부, 남편, 그다음에 본인이 아내고, 그다음에 자식이 두 명이 있어요. 큰 애가 딸이고 작은 애가 아들이에요. 그럼 지금 딸이 이제 대학 다 졸업해서 이제 취업해서 저기 하고 사회생활 하고 있고, 이제 작은 아들은 이제 대학 생활 하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제 요분이 꿈을 꾸신 거야. 부부끼리 남편과 아내가 같이 이제 어디를 갔어. 목장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그다음에 저쪽에 초가 지붕 같은 게 또 보이고, 근데 목장 같은 데를 갔더니 타조 있죠. 이때만은 타조 두 마리가 저기서 쭉 걸어가고 있는 거야.
부부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갔는데 타조 두 마리가 쭉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화살을 가지고 그 타조를 쏴가지고 그 배를 맞춰. 한 마리 그 배를 쫙 하고 맞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부인이 그 꿍꿍 부인, 왜 타조를 잡지? 타조 고기가 몸에 좋나? 이제 이런 생각 한 거. 여기까지 꿈이에요. 이런 게 재밌다. 실제 꿈을 가지고 하는 게 참 재밌다. 그 꿈은, 요 예견에 대한, 미리 봄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얼른 지금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꿈은, 각색, 드라마로 각색되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은 뭐에 기반한 거냐면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본. 그러면 시나리오 각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작성한 이에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중심의 줄거리, 그 대각, 핵심 요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관통되게끔 잘 이해되게끔 드라마로 각색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예를 들면 굿파트너 차 변호사 누구예요? 그분 이름이 정유나 아니 차유나 아니 장나라 아니 맞죠? 장나라 아니 그러면 이제 그 작가의 의도가 뭐겠어요? 굿파트너라는 드라마로 그 각색을 한 작가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하지 말고 서로 삼가해야 할 걸 삼가하면서 예의와 촉을 또 있게 부부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게 그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도에 맞게 각색을 하는 거예요. 각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별화서도 필요하고 누구도 필요하고 막 해가지고 또 사건을 거기서 막 만들잖아요. 고리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 타조는 조류예요. 새예요, 새. 조류에 해당해요, 타조는. 근데 등치가 머리까지 하면은 어른 키보다 더 커요. 등치가. 이때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타조는 새인데 날지는 못하죠. 그래서 얘가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를 그렇게 잘해. 시속 한 90km 막 내고 자동차와 견주해도 거의 뒤지지 않을 정도로 뭐 자전거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지. 시속 90km로 타조에 달려요. 그래서 타조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타조는 기본적으로 새란 말이에요. 근데 새인데 어떤 새냐면 땅에 내려앉은 새예요. 그래서 땅에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새란 말이에요. 가장 등치도 크고. 그쵸? 네? 그래서 타조는 이제 그런 걸 의미하죠. 왜 우리가 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는 기본적으로 하늘을 유영하잖아요. 하늘을 나잖아요. 땅을 박차고 올라서. 근데 그렇지 않고 땅에 있으면서 새야. 그것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새야. 그죠? 그래서 가장 빠르게 달려. 그 말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신속하면서도 굉장히 새롭게 그리고 가장 차원 높게 하늘 차원으로 세상에서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의미지 타조가. 그런 타조를 남편이 보더니 화살을 해가지고 딱 쏴서 배를 팍 맞힌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그 타조를 맞췄다. 남편이 쏜 화살이 타조를 맞췄다 말을 거기에 명중됐다. 그럼 고로스 뭐예요? 나의 그 남편에게서 나간 것이 타조와 연결되지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 등가가 성립이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편께서 세상에서 새롭게 굉장히 그 어떤 고급진 성공을 일궈내게 됩니다. 그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꿈이에요. 그 꿈이. 새 성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걸 얘기해주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견에 해당하는 꿈이 되어져요. 앞으로 남편 일 잘 풀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타조의 배를 딱
우리가 배 복장 거죠. 그러니까 새처럼 덩치도 크면서 하늘에 있는 새인데 땅에 구현되어 있으면서 아주 신속하고 그죠? 그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뭘 추진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새롭게 성공을 이루게 돼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편에 대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꿈이 이제 하소연 꿈이에요. 어떤 꿈이냐면, 이제 집에 있는데, 뭐, 저기겠죠? 남편, 아내, 이제 그 자식 둘 이렇게 있겠죠? 집에 있는데,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본인과 남편은 정상적으로 나와 이혼을 상태로. 근데, 아이가, 큰아이, 딸이 4살 내지 5살 정도 나와요. 애기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그 어린 동생, 남동생 2살, 완전 갓난애기로 나오는 거야. 그 꿈에 이제. 요런 경우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각색이 된 거야. 그러는데 이제 어쩌냐면,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남편은 뭐 이것저것 뭐, 어디서 이제 막, 진작에 뭘 하고 있고, 아내는 뭐 이제 살림하고 이거 하고 막 뭐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두 아이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안 좋다. 이제 뭐, 이제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 2살배기 그 아들이 거기 또 그 누나 하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안 하다가 아빠 옆에 갖다 둔 거야. 아빠가 이제 보고 아빠 옆에 있으라고. 아빠 옆에 뭐 난로가 있는데 그 난로 옆에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쭉 또 뭐 볼일 보다가 아이 있는 그 아빠한테 갔더니 이 녀석이 꼼짝도 않고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거야. 2살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왜 이래 이제 이랬더니 이제 옆에 있던 이제 남편이 왜야 그러지 말고 아이 데리고 이제 산책 좀 다녀오셔라. 그래가지고 산책 다녀오면서 뭘 사와라 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들을 안아야 되네. 2살배기니까 갓난애기니까 아들을 안고 산책을 나간 거야. 이제 밖으로 산책을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하다가 이제 안고 있으니까 아무 뭘 못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를 살짝 이렇게 내려놓은 거야. 이제 서서 이렇게 걸을 수는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애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이 아이가 손살같이 걸어가지고 쫙막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치 그 공항 가면 사람들 많잖아요. 대학교 가면 그러면 그 사이로 쑥 들어가 버리면 어디가 이거 섞여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마치 그렇게 된 거야. 이 아이가 그동안에 가만히 있고 집에서 그냥 죽은데 씻고 이러더니 라면 먹으려고 빨리 이러더니 밖에 나와서 딱 땅에 내놨더니 딱 걸어가지고 쭉 사람들 싹 섞여버렸어. 근데 애기를 잃어버린 거야. 큰일 났다 애기. 뭐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지 하고 되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lun이 보러 왔다 뭐 이러는데 이lun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상한 뭐 할 말 없고 이제 본인도 할 말 없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꿈을 깨는 거예요. 무슨 꿈일까요? 요 꿈 전체는 지금 후편이요. 아까 그 얘기했고 이게 같이 되지는 꿈이거든요. 요 꿈은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작가의 의도, 원초적 본인의 의도, 그 영혼에서 뭘 하소연하는 거냐면 아들에게 대해방을. 요게 메시지예요. 그 하소연이에요. 야, 꿈이 이렇다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막 한참 엇나고 있는데, 한참 엇나간다 이런 게 꼭 인간으로서 범죄를 안 지르고 범죄를 막 모의하고 있다. 꼭 이런 거만 아니에요. 각색이라 해서
저마다 현재 말씀드렸죠. 현재와 현실과 현상. 지금 여기 이 장면에서 요 부분이 엇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러니까 저마다 다 다른 같이 각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그분께 해당하는 아들에 대한 하소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쩌냐면 아들에게 대해방을 주세요. 요 하소연이에요. 자, 그러면 그 꿈을 한번 왜 그런지 생각해 볼까요?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 아이들이 어린아이로 나오잖아요. 입이 다 이만큼 해고 지금 큰 딸은 사회생활하고 있고 뭐 돈 벌고 뭐 사회생활하고 이러고 있고 아들은 대학생들 어른이잖아. 그런데 꿈에 아기가 나오는 거야. 갓난아기로. 그중에 둘째는 더 2살이 아예 이제 태어난 갓난아기로 나오는 거야. 그럼 그렇게 나오는 요거는 뭐냐면 그 부인 그 엄마 스스로가 아이가 이만큼 커 있는데도 요만한 아기로 자리 잡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간섭을 하는 거예요. 라면 먹으면 안 좋아, 건강에 안 좋아, 끓여 먹지 마 해가지고 아빠 옆에 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집안에서 침치 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데 산책 좀 다녀오세요 했더니 밖에 나가니까 땅에 내려놓자 오야 내 세상 만났다고 그 2살이 쭉 가버린 거야. 여기 참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싶고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야. 2살 내기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정상적인 건데 엄마는 어쩌냐면 맨날 요만한 애기로 보고 뭐 해줄까 잔소리하고 또 뭘 해줘야 되지 이거 하고 주구장창 앉으나서나 자남깨나 자식 생각 어찌가 막 이러는 거야. 화촉 기우듯이. 이러니까 이제 자식이 집에서는 애기 집에서는 맨날 애기 있고 이렇게 있고 밖에 나가면 2살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니고 활력을 찾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떤 게 더 나서있냐면 아드님께요 대해방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부모들도 당연히 낳고 보살피고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현재와 현실과 현상에 맞게끔 표현해야 돼. 그러면 아이가 작을 때 당연히 일거수일투족을 아예 그냥 해야 되지만 그 아이가 이제 자라고 성인이 되고 성년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찌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보살피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니고 그 아이가 이제 어른으로서 어엿하게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로서 역할을 해줘야 해. 그럴 때는 그 경우에는 어쩌냐면 때로는 어쩔 때 매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애기 때야 절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아이가 더 큰 어른, 더 큰 사회에 기여하고 어엿하게 사회의 기둥, 북량으로서 반듯하게 자라나고 그러겠잖아요. 요즘에 너무 감싸가지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봐요. 이래요. 꿈이 이런 거예요. 그 하소연. 아드님한테요, 대해방을 좀 주세요. 그러고 이제 엄마는 뭐 해야 하냐면, 그동안 이제 아들 그리고 했던, 거기에서 초월해서, 이제 아이가 그만큼 잘하지, 그만큼 안 해도 되니까, 훌쩍 초월해가지고, 엄마 자기 자신. 그죠? 다가온 나의 가지각색이라고 그랬죠. 다가온 나의, 내 온전한 삶의 기록에 충실해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를 위한 거예요. 그걸 보고 또 아이가 그걸 본받고 이제는 그렇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 거야. 그죠? 막 직접 궁뎅이 때려주고 음식 막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 역할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요리법도 가르쳐주고 해서 먹이지 말고 그죠? 학교 간다고 가방 들어주지 말고 아무리 무거워도 지가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강인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고려해줘야 하는 거야. 부모는 이때부터는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눈을 죽을다가 자식만 뒷바라지하고 그게 어디 부모는 그건 굉장히 작은 부모예요. 부모는
물질 육신의 부모이면서도 영혼의 부모여야 해. 영혼의 부모란 말은 영혼의 스승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참된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육체적으로 아직 그 성장기에 있을 때야 당연히 온갖 케어를 해야 하지만 이제 자랐으면 거기에 맞게 그의 영혼을 키워주는데 그럼 그의 영혼을 키우려면 어때요? 부모 자신의 영혼이 커져 있어야 그 아이의 영혼을 키워줄 거 아니야. 스승이 돼줄 거 아니야. 자기 자신의 현재와 현실과 현상에 대해서 더더욱 확충해가는 그 존재, 부모로서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해가는 이 삶으로 옮겨가야 해요. 그게 정말 부모로서 바른 자리 아니에요. 자신은 그거를 보고 이제는 그걸 보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큰 성인은 항상 옆에 가라. 애기로. 그러니 집에서는 할 일도 없고 해봤자 죽은 듯이 밖에만 나가면 그냥 참 좋은 적이죠. 멋지죠. 그죠? 그렇다고요. 이제 그러면 하소연이 이런 거구나 이해가 되죠. 그럼 이제 저마다에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요 분이야. 뭐 한참 엇나가고 있다, 뭐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자식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하세요.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해 오셨으니까 이제는 재고하실 때가 됐어요. 그러라고 스스로 그 부인의 영혼에서 셀프 메시지 보낸 거예요. 멋지죠. 자 그러면 이어볼까요? 이게 한 편의 꿈이에요. 전편이 아까 남편에 대한 꿈이죠. 후편은 아들에 대한 꿈이죠. 이런 것도 멋진 거야. 아까 그 남편에 대한 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다가온 나은의 그 자화상 100% 내 얘기다 그랬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나의 얘기고 드물게 우리 얘기라고 했죠. 요게 그게 해당해요. 남편은 나가 아니잖아. 부인이 아니잖아. 근데 직접적인 우리잖아. 그죠? 이제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요. 앞으로 남편 잘 나갈 거예요. 걱정 마시고 복 많이 받게 되니까요. 자식 너무 두드러지 말고요. 자식도 크게 키우세요. 네 여보요. 요거 이렇게 꿈이 멋진 거예요. 그죠? 참으로 멋지죠. 그러면 어째요? 이 부인은 남편도 가장 멋진 남편을 그죠? 남편과 있게 되는 거고 자식 또한 엄청나게 큰 사회적 동량의 자식을 쫙 두고 가장 행복하고 부자인 아내가 되는 거예요. 멋지죠, 그죠? 그래. 자, 그 다음에 재밌죠? 잠 안 오죠? 두 번째요. 자, 이게 이제 그래요. 두 번째 이제 마딘의 꿈인데, 요거는 어느 때 이 꿈이 도모가 되냐면 이르렀을 때.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화상은 그 성격 3의 좌표, 현재와 현실과 현사. 현재는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다음에 현실은 어떤 상태로 어떻게 서 있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현상은 얼마만큼 이르러 있는가, 그죠? 그거가 있잖아요. 요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죠. 이르른다고 하는 게 저마다 가지각색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초등학생 아이에게 무슨 이르르고 이런 소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게 해당되냐면 초등학교 6학년까지 과정이 있죠. 그러면 1학년에 다 이르렀어. 그러면 2학년이 되지는 거예요. 요때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마디매짐이라 그래요. 1학년 과정을 수료했다. 그 마디를 딱 맺어. 그죠? 그래야 이게 분명히 돼야 수료가 돼야. 그죠? 2학년으로 이제 습격이 되지는 거예요. 3학년, 4학년, 5학년. 예를 들면 아이한테는 그런 게 이르는 거야. 또 아이한테는 예를 들면 철이 드는 거. 그런 게 이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마다 가지각색이라니까. 그럼 이제 어른한테는 어떨까? 어른도 뭐 그렇게 되겠어요? 정말 인간으로서 바른 삶에 대한 그런 자세, 또 그러한 스스로의 어떤 그 격식, 예의 범절이라는 거, 그 절도 있는 삶의 내용이나 건전한 어떤 그 가치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곧게 구현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이르름에 해당하겠죠. 그런 게 딱 됐을 때 마디매짐, 그 꿈이 마디매짐에 해당하는 꿈이 도모가 된다 이제 그런 거예요. 대나무,
그죠? 마디로 돼 있잖아요. 한 마디가 맺어지고 그래야 또 그 다음 저기 올라와서 또 마디를 위에 대나무가 쭉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디가 정확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이게 이제 혼재되죠. 그러니까 잡아요. 1학년인지 2학년인지 1학년 딱 수료가 돼야 마디мет이 딱 돼야 1학년 끝 2학년 시작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중간에 네 알아서 해버리면 이 마디맺음이 없으면 내가 1학년인지 2학년인지 2학년인지 1학년인지 막 서로 헷갈리고 이제 스스로 헷갈리고 막 이리 되잖아요. 어느 하나 제대로 이뤄낼 수가 없게 돼. 그죠? 그래서 어떤 이제 당면한 실은 저마다의 현재와 현실과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자, 마라톤 선수를 하려고 그래. 그럼 어쩌겠어요? 바로 뭐 40.6km 바로 뛰어요. 그건 이제 죽이는 일이지, 죽는 일이지. 우선 체력 단련부터 체력부터 길러야죠. 그죠? 그 다음에 호흡법을 터득해야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그죠? 심장이나 이거 전체 몸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장거리를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한계를 넘는 거잖아요. 신의 영역이에요. 마라톤 완주하는 쪽에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철인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스텝 한마디 네 이제 뭐 근육도 생겨나고 그죠? 예전처럼 뭐 몇 번 뛰고 나면 숨이 칵거리고 이런 거 안 하고 그걸 이제 한참 그걸 이제 딱 체득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실제로 이제 본격적인 저기에 들어서 천천히 조깅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구체화해가는 거죠. 딱 그거 이제 마디메 좀 하고 그러고 이제 한 번씩 이제 실전에 뛰어보는 거야. 그죠? 앞에 그 누구예요? 페이스메이커 맞죠? 저기 같이 이렇게 쭉 하면서 고리고리 해가지고 마디 맺고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그래요. 그리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 우리 저마다에게는 그런 현재와 현실과 현상에 대한 당면에서 마디 맺음해야 될 것들이 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이는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직업을 빨리 마디 맺음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 한번 다 해볼 거 아니에요. 지겨워. 이 월급만 아니면 내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데 저 부장님 때문에 내가 죽겠어. 뭐 이제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퇴사해버리면 되지. 뭐 그거 문제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퇴사하면 당장 그 회사에서야 그걸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성에 대한 마디매짐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어디를 가도 다른 형태이지만 똑같은 내용성들로 반복되게 되어져요. 왜 그러냐면 세상살이 기본은 뭐냐면 그 스스로의 온전한 그 채움, 그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있어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직장이 힘들고 뭐 누가 못 살게 한다고 해서 아이고 까짓 더러워서 중이 뭐라 하더라? 싫어서 떠나나? 저기 하지 이런 것처럼.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수고로움을 인내하면서 연마되지 않으면 그것이 마디메이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성이나 어디 가서도 또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이거 힘들고 싫어. 특히 요즘 젊은이들 그런 경향들이 많잖아요. 그래 절대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말고 거기서 견뎌라. 그거 못 견디면 네가 세상 뭘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오히려 이렇게 질책해줘야 해요. 그건 엇나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거기서 이르름을 이루어야 한다. 그거 실제로 그게 이르르면 되고 스스로가 그걸 딱 구현하게 되면 그때부터 직장이 너무너무 행복해. 그 직장이 본인의 문제가 대부분인 경우예요. 거의. 자 이제 마디에 좀 이르렀을 때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여자아이였는데 얘가 고등학생쯤 되는 애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참 전입니다. 얘가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는가 봐요. 아토피 뭐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냥 막 흉터 또 여자아이인데 뭐 흉터나고 이러니까 이제 아직 아가씨 아니고 이제 저긴데 고등학생쯤인가 뭐 그쯤인데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디를 이렇게 가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강변도로 같은 데 있죠. 뭐 그런 데를 쫙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이게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옆에 여긴 강이고 여긴 산, 뭐 계곡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산을 창밖으로 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꼭 보고 있는데 본인 속에서 시커먼 검은 남자가 쑥 빠져나가는데 산으로 쭉 가더래. 그 차 타고 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겼대? 아니 모르겠는데 시커먼 남자가 좀 쑥 갔어.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뭐냐면 뭐야 너 아토피 치료되겠다. 아토피에 대한 그 마디가 딱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고등학교 그때쯤 고공 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었으니까 그 아토피라는 게 어떤 면에서 필요했던 거야. 그게 마디 맺임 되어질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우리 왜 옛날에 예전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 있죠. 왜 병마가 찾아온다. 그런 걸 뭐라 하지? 뭐 천연두 뭐 전염병 온 걸 뭐라 해요? 뭐라 하잖아요. 호환 마마 이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거기 쓱 하고 봐. 그 시커먼 남자 산으로 막 가더래. 거기에 이제 얘기는 그런 개념이에요. 거기 이제 싹 빠져나간 거야. 그럼 뭐냐면 아토피가 나에게 이제 다 마디가 맺어졌어요. 요 꿈이야. 이런 거 멋지죠. 그죠? 그럼 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거기에 더 아토피가 나한테 머물 이유가 없이 내가 이르렀어요. 예를 들면 요거란 말이에요. 내 신체적 조건이나 내 외적 어떤 그 강인함이나 뭐 예를 들면 그죠? 이런 것들이 발현됐어요. 그 말이에요. 멋지죠. 요리하니까 재밌다.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 마디에 좀 관련해서요. 요 분 꿈은 또 이따가도 또 나올 거예요. 요 분은 이제 제가 굉장히 친한 분인데 최근 꿈이에요. 이제 꿈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처럼 요 앞에처럼 요런 이제 계곡 저렇게 물이 잔잔히 이렇게 흐르는 이제 저런 건데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 강 했던 건 저편 있고 옆편 있고 이렇잖아요. 그럼 요편에 이제 있는데 몇 명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자가 저만큼 이제 정자가 딱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럼 이제 정자에서 내려가면 저 개울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곡처럼 뭐 이렇게 산 이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를 건너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 있는 거야. 근데 징검다리가 예를 들면 이 책상만 하는데 이 간격이 징검다리 간격이 요만해야 우리가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간격이 요때만 이 보폭 한 보폭이 갈 수 없는 이 보폭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가 이제 낮아 있는 거야. 그래서는 이제 건너야겠는데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서 저희 가서 이제 저녁밥 먹고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한대. 두 가지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는 하여튼 먹었고 한 가지 약이 이름이 뭐냐면 음교산이라는 약인 거예요. 음교산. 이게 염증 다스리고 뭐 이제 그런 약인데 하여튼 꿈에서 그 약 하나 이름 기억나는 게 음교산이라는 그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약을 먹고 이제 몇 사람이 앞에 먼저 건너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하도 이거 보고 여기는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못 가니까 이제 쫙 이렇게 이제 뻗어가지고 저쪽 찡겁다리하고 발리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째서 거기서 물을 빡빡 먹으면서 이렇게 막 건너가고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 이제 나도 건너야 되는데 좀 본세 있게 건너야겠는데 어떻게 건너지? 이런 꿈을 꾸신 거예요. 이 꿈이 이제 뭐냐면 그분께 디딤돌이 왔어요. 요거를 알려주는 꿈이거든요. 디딤돌 옴. 네, 옴이에요. 그 꿈은. 디딤돌, 이 징검다리가 그야말로 디딤돌이잖아요. 저기를 건너가는, 저기까지 가는데, 여기 막 물이 흐르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징검다리를 이렇게
이 디딤돌 한 발 한 발 이렇게 하고 이제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디딤돌이 일이 돼가지고 아주 악조건. 그래서 이제 어쩌냐면 거기 가기 전에 약을 먹어. 음료산도 먹고 뭐 약도 먹고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기로 건너간다. 여기 정자 있고 여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할 것을 다 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편을 좀 가야 해. 어?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디딤돌. 그러니까 여기가 마디 매진 됐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마디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디딤돌까지가 돼 있는데 돼 있어. 그래서 그 디딤돌을 가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해. 두 가지 약을 하나는 음교산, 하나는 하여튼 무슨 약. 근데 가기가 힘들어. 굉장히 난코스야. 그래서 이제 디딤돌옴인데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한 디딤돌옴이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저편으로 간다. 그 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 있는 나에 해당하는 게 불원천리. 저쪽이 이역만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완성을 위해서 디딤돌 저편으로 건너가야 한다. 이 편은 다 마디매진이 됐어요. 새로운 마디로 나아가야 해요. 그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해요. 그 말은 무슨 이르렀다. 이쪽에 다 이르렀어요. 마디매진 됐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돌을 하나 가지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간단하게 이제 깊이 집중해 보시면 실질적으로 그 디딤돌이 들어지게 돼요. 재밌다. 그죠? 자, 세 번째. 길인도 선택해야 할 상황이 돼요. 그렇잖아요. 이 길로 가야 돼, 저 길로 가야 돼. 내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해? 이 남자를 택해야 돼, 저 남자를 택해야 돼. 내가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회사에 내가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해야 해, 말아야 돼. 이걸 사야 해, 안 사야 해. 뭐 예를 들면 인생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들이 있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꿈이 도모가 되어서요. 길 인도에 대한 꿈이거든요. 선택해야 할 상황인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그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김유신 누이 이름 찾아보니까 큰 누이가 보희더라고요. 이름이 보희하고 동생이 문희더만 문희예요. 김유신과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의 장래 이 진로 길이 왕비가 돼. 아니 김유신하고 결혼 안 되니까 김춘초하고 결혼하면 그죠? 길림도 그런 걸로 거기는 이제 그 꿈을 사가지고 저기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꿈이 이제 본인의 어떤 인생 행로에 대한 그죠? 그 길 인도에 대한 선택해야 할 상황인데 이런 꿈들이 도마가 되어서요. 세 번째 길인도. 자, 네 번째 지리 정보인데요. 이거 터져 말 그대로 지리라는 것은 땅의 이치 이 말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정보다 지리 정보. 굉장히 멋진 표현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자신이 살고 있는 터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내 집의 문제, 내 땅, 내 이런 거 있죠. 내 사업장 이럴 수 있잖아요. 본인의 어떤 그 터전으로 두고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꿈을 꾸는데, 그러니까 이게 3일 전에 꿈을 꾼 내용이야. 하여튼 이제 그 질이 그 터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기 3일 전에 꾼 꿈이에요. 밤에 이제 자는데 무슨 꿈을 이 양반이 꾸냐면, 예전에 저기 처갓집 배경이 이제 처갓집 예전에 처갓집 이제 고 배경인데 그게 이렇게 언덕져 있거든. 살짝 이렇게 언덕져 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꿈속에서 이게 막 산사태처럼 이게 산은 아니니까 흙사태가 나는 거야. 이게 막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쓸려 내려오는 요런 꿈을 꾼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꿈은 뭐냐면 패스
페이스 날 그때 동영상에서 페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낡고 고루하고 이미 지나가 버린 그러한 질서, 그러한 관념, 그죠? 그러한 부조화 이제 이런 거죠. 페이스철이에요. 그 꿈은. 그럼 이제 페이스철인데 그 꿈을 꾸고 나서 3일 지났는데 그 양반이 현재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집에 저같이 꿈 말고 실제로 살고 있는 그 집에 비가 옥수로 쏟아져 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실제로 이게 흙이 쫙 하고 밀고 와버린 거야. 근데 이제 집은 이제 괜찮은데 여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 그 낡은 그 담벼락 같은 게 있었던 거야. 두께도 요만해 해가지고 했는데 요게 왕창 이제 토사가 밀고 내려버린 거야. 집도 이제 뒤에 쿵 나오고 이제 저기 벽도 이제 닫고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봤더니 뭐냐면 그게 왜 거기만 그렇게 막 이렇게 밀려 내려버렸냐면 이제 물론 비가 와서 이제 언덕지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그 쓰레기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거기다 이제 묻어나온 거야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게 딱 흙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흙은 겉에만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쓰레기로 뭐 막 폐자재 막 이런 걸 그래서 그걸 이제 덮어놔온 거야. 그러고 이제 그거 그래가지고 몇십 년을 이제 그거 모르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건물이 그렇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냥 확 힘이 없으니까 이제 위에서 밀고 내려가 보니까 쓰고 내 담벼락이 이렇게 무너지고 요랬던 요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지금 뭐 하고? 집이 저거. 야, 그거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폐수체라고 했잖아요. 폐수 때문에 그 터전에. 딱 올곧게 정리정돈이 되지 못하고 폐습이 그렇게 남아있는 거야. 그 쓰레기, 폐자재 막 이런 거 그냥 거기다 그냥 확 묻어나오는 거야. 그러니 거기가 튼실하겠냐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 지리정보에 해당하는 꿈이에요. 멋지죠? 터전 말이야. 그죠? 자. 5번째 특별 고지인데요. 이거 정말 멋져요. 말 그대로 특별히 고지한다, 알립니다, 공지합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굉장히 럭셔리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고급진 꿈이라고 할 수 있고, 아니면 다 고급진인데 별도 특별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요 경우는 여기 써놨는데요. 걸출한 인간에게 부여되는 내리사랑. 걸출한 인간에게 부여되는 내리사랑. 요게 이제 특별 고지에 대한 내용인데, 걸출한 인간은 어떤 인간?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그 존재의 장엄함, 그것을 본인의 그 중심 신지로 삼아서 그야말로 진리의 삶, 진실된 삶, 그 진짜 어린 삶, 그죠? 그 사유, 깊은 사유의 세계를 열고 끊임없이 스스로 진화 발전, 크게 노력을 경주해가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말하겠죠, 그죠? 걸출한 인간, 걸출한 인간. 그러한 이에게 부여된 내리사랑이다. 하늘에 대한 내리사랑입니다. 그러한 이에게 부여된 하늘의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특별고지. 그래서 이제 이 특별고지 말 그대로 특별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심도 있는 굉장히 깊은 내용의 하늘의 내리사랑이 뭐겠어요? 어마어마한 본질적인 거에 대한 게 되겠잖아요. 이게 앞전에 벤젠 고리구조,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더라. 그 말씀이 그게 예를 들면 특별고지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과학자가 얼마나 맨날 며칠을 저기 하고 연구하고 막 했겠노, 심취하고 했겠노. 그런 이들이 예를 들면 걸출한 인간인 거예요. 우리 인류를 유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죠? 자기 혼자만의 어떤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걸출한. 그거 대표적인 거예요, 벤젠. 그래서 꿈에서 특별 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 벤젠의 화학식,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어. 이 고리 구조야.
그래가지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육각형 고리구조가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 화학이 본격화되어진 거죠. 분자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그런 경우예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요런 꿈을 꿔요. 그 집에 딱 갔는데 여자분이신데 아주머니이신데 이제 직업 여성이세요. 집에 이제 딱 갔는데 앞니가 하나에 빠졌어. 갑자기. 이게 뭔 일이야? 꿈이에요. 꿈 내용에. 그래가지고 이제 급히 이제 치과 가가지고 치과 의사한테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니를 이제 하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됐다 하고 딱 집에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앞니가 이번에 두 번째 앞니가 또 빠져가지고 방금 치료하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막 저기 태가지고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치과한테 아이고 이것도 그래요. 이게 우리 앞니에 두 개가 저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 이게 참 상징적이잖아. 우리 그 인상도 좌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가 그래서 또 저기 다시 좋게 했는데 옆에 있는 거 또 그것도 이제 그런 거야. 그 치과 이것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두 개 다리 이제 치료를 받아요. 이빨 관련한 꿈들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이제 특별 고지에 해당하는 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이빨을 이제 새로 이제 두 개 다 온전하게 이제 한 거예요. 그 꿈 내용이 그래요. 요 꿈은 뭐냐면 이건 이제 특별 고지이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있는 꿈이에요. 요 꿈은 뭐냐면 요 꿈 전체의 그 내용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자신 배가에 해당하는 꿈이거든요. 자기 자신은 아시잖아요. 이제 영혼, 그죠? 우리 본질 영혼. 그러면 자기 자신 영혼이 배가 됐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럼 왜 이빨이 두 개였잖아요. 두 개가 다 새롭게 한 거잖아요. 새롭게 최신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롭게 이 두 개가 교체하게 새롭게 한 거야. 그러면 왜 꿈이 이빨일까? 그죠? 이빨 두 개 새로 한 거지. 어떻게 두 개니까 이제 배가 됐다는 거. 두 개를 새롭게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좀 어림잡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잖아요. 그 꿈이 단순해요. 그거예요. 이빨 빠져가지고 또 같이 했었어. 근데 이 꿈이 특별 고지, 걸출한 인간의 구에 대한 내리사랑에 해당하는 건데 그분의 그 가지 각색된 그 내용은 자기 자신 배가란 말이에요. 꿈은 완벽한 의미의색이에요. 자 봐봐요. 이런 거예요. 이거 이에 대해서도 예전에 그 지나가는 그 동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자기 자신은 자기와 자신으로 돼 있죠. 이 자신은 우주적 자신이라고 그랬죠. 요 우주적 자신이 영 있는데 비구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적 자신이니까. 지난 시간에 여기 영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면 근본 기본 이게 자신축이다. 우리 그냥 또 한 축이 자기축이었잖아요. 마음, 사고, 감정. 그걸 세상적 자기랍니다. 요 자기가 요거는 구체화된 있음이잖아요. 그죠? 요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는 이로 앞니 대표적이잖아요. 앞니로 나왔지만 그 본질적 의미로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 그걸 하나 새롭게 했다, 또 하나 새롭게 했다. 배가 자기 자신. 자기 자신 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 영혼이죠. 자신과 자기로 되어 있는 영혼이죠. 영혼이 예를 들면 배가를 뭐 이렇게 어떻게 표현해볼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배로 커졌다. 배로 감이 되어졌다. 영혼의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경우가 특별 고지에 해당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아무 말 쉽게 안 듣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자신의 본질적인 그 확대, 확장, 확충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진화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가장 본질이에요. 그래서 걸출한 인간의 구애들 내리사랑. 그렇고 또 이제 함께해서 아까 이게 마디메즈 아까 그 디린돌 꽂다는 그분 약 먹고 거기서 그 약이 뭐냐 그게 도약이에요. 도약 해라. 도 말씀드리면
도약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왜 약을 두 가지를 먹어야 돼? 도약하셔라. 다음으로 여기가 이르러서 마디레지 됐으니까 다음 마디로 도약을 하셔라. 그래서 드린 또 그런 거였어요. 아까 약 말씀 안 드렸다. 요분이 꿨던 꿈인데 여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분이 이제 어떤 꿈을 꿨냐면 아니 이런 거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진짜 재밌다. 그죠? 요번 꿈 재밌어요. 자, 요거 이해됐죠? 주민등록증 있죠? 주민등록증 우리 그죠? 이제 꿈에 누가 그러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가져와라 새롭게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왜? 네? 하고 이제 본인 주민등록증을 가져다 이제 주니까 그분이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새 주민등록증으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여기 꿈 다예요. 꿈의 세계가 이런 거예요. 주민등록증이요. 자, 그럼 이제 요분의 꿈은 뭐냐면 같이라 요분의 꿈이 뭐였더라? 그렇지. 주민등록증 꿈. 그 신상 경신을 이루었어요라는 꿈이에요. 요게 이제 요 특별 고지 걸출한 인간이 보여드리는 여기에 대한 꿈이거든요. 주민등록증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이게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어떤 자격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가 또 어떤 의무라든가 그 소속감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보장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영주권, 시민권 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데 중요하잖아요. 그 시민권이 있냐 없냐 이거 없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 나라 국민인데 어디 가서 저겠다면 끝까지 가서 데려오잖아요. 끝까지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소속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거 저기잖아요. 좀 확고부동한 징표잖아요. 주민등록증인데, 자 그러면 이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한 이제 그 징표가 되어지는데 이거를 좀 이제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본질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민등록증과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저기 보면 그런 거 있지. 육도윤회한다 그래가지고 뭐 축생, 아기, 아수라, 천상, 인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각각 하나의 어떤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걸 예를 들면 나라로 쳐봅시다. 저기 나라로 쳐보자고. 그럼 그 개, 축생계, 아기계, 아기가 먼저가 아니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이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그냥 이보다 더한 악당이 없을 정도 그런 동물적이고 너무너무 사람을 괴롭히기만 하는 아주 범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이가 있어. 그럼 이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어디에 주민등록이 본질적으로 되어 있냐면 축생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근데 이가 정말 아름답고 성스럽고 그렇게 마음결이 곱고 그죠? 순박하고 착하고 많은 이들 위해서 스스로를 기꺼이 헌신하고 그래 그럼 천상에 그의 주민등록이 있는 본질 개념에서요.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 그래서 이제 꿈에서 기존 주민등록증 갖고 오세요.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했다. 새로 얻게 됐다 이 말은 본인의 신상,
왜 신변에 관련된 어떤 처지나 뭐 조건, 요구 뭐 예를 들면 변화되는 환경 뭐 이런 걸 신상이라 그러잖아요. 신상이 문제 없어요.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한 신상이 경신, 꿈이 스스로 열리고 온전한 삶의 기록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기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갱신이라는 것이 있고 경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갱신과 경신 그 말씀드렸잖아요. 면허증, 운전면허증. 뭐 운전면허증이 이제 만료가 되고 기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발급받는 거를 갱신이라 그래요. 갱신. 근데 이제 경신은 뭐냐면 요번 앞전에 그 올림픽처럼 신기록을 내는 거.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기록을 그가 일궈내는 거. 이걸 경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상 경신이다 이 말은 자, 이전에는 여기에 속했었는데 이제 이전에 어떤 이리에로 속하게 되어 그런 주민등록증이 발급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요리로 점핑하셨어요. 그 신상이 경신되셨어요. 스스로 열린 온전한 삶의 기록이 경신되셨어요.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신상 경신. 새로운 본질의 새로운 본인의 주민등록처가 마련되어졌습니다. 그리로 점핑하셨습니다. 그 말. 그거의 특별 고지. 걸출한 인간의 부여되는 이거 멋지죠? 그죠? 그 주민등록증이 실제로 신상에 대한 거잖아요. 여기 보면 주소가 어디고, 주민등록 번호가 뭐고,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됐고, 막 이런 거잖아요. 신상이 갱신이 아니에요. 경신. 그러니까 기록 경신. 새로운 신상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요즘 이제 가을, 겨울 되고 하면은, 홈쇼핑 보면은, FW 최신상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가장 최신의 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걸출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이 되어진, 그러한 깊은, 존재의 장엄함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그러한 신. 거기에서 더 점빙을 이룬 그 신상. 그리로 경신. 되어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멋지죠? 특별고지. 이게 특별고지에 대한 거예요. 걸출한 인간에게 부여되는 네 사람. 네. 멋지네. 또 꿈 없어. 됐어. 시간이 좀 많이 됐겠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입니다. 기타는 이제 대표적으로는 요 태몽이야 뭐 저기죠. 그러니까 태몽도 이게 나무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잖아요. 그렇죠. 드물게 우리 얘기. 행운. 앞으로 행운이 온다. 이렇게 하면 행운을 맞이할 수 있다고. 그거 관련한 꿈이 있어요.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잖아요. 예견이고요. 꿈의 구성은 이렇게 가지각색입니다. 이러한 가지에서 각자에게 가장 합당하고 최적화되어지게끔 각색되어집니다. 멋지죠? 와. 실제 꿈을 갖고 얘기하니까 너무 재밌다. 그죠? 네, 오늘은 꿈의 구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네요. 다음 시간에는 꿈의 운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게요. 애들 쓰셨습니다. 네.